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영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말로 가면 좀 나아질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지금 지난해보다가 더 많이 망하는 것 같아요. 폐업도 더 많이 하고요. 게다가 대형 할인마트로까지 지금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가 2분기에 적자를 냈습니다. 2분기에. 여기에다가 이제 백화점까지도 지점을 매각하거나 혹은 영업 정지하는 사례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롯데마트도 그렇고요. AK플라자도 그렇고요. 심지어 AK플라자는요. 구로동 AK플라자 이러면 여러분 아시죠? 애경백화점. 아마 서울 서남권에서는 넘버1 백화점이었습니다. 26년 동안에 그야말로 지배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AK 플라자가 8월 말부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파는 곳에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영업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백화점도 그렇고요. 이렇게 물건을 파는 곳에서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럼 물건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기업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에서 매출이 줄어서 적자를 난다고 하니 거기다가 폐점하거나 혹은 매각하고 있다고 하니 점점 기업의 제품들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했던 것처럼 지금 빚내서 잘못하면 인건비를 줘야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빚내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빚내서 빚을 갚는데 빚을 못 갚으면 이제 금융권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이 어려워지고 저축은행들이 힘들어지고 새마을금고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권으로 전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이가 되면 결국은 경제가 침체라는, 그것도 불황을 동반한 침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소비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판판이 쓰러지고 마트들이, 백화점이 그죠? 영업 종료를 하든가 매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폐점을 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소비 위축이 계속 가잖아요.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물건이 안 팔리니까 할인을 많이 할 거예요. 할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물가는 또 떨어집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당초에는 1.1%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2%를 기준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 18일 날이죠. 그때 발표를 할 때 0.7%로 내려잡았습니다. 0.7%. 이게 이제 일본식 장기 불황, 디플레이션의 전조라는 거예요. 와. 게다가 IMF도 경고를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물가가 너무 낮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이자는 지금 내리고 있고 또 내릴 예정이잖아요. 아마도 내릴 거예요. 원래 또 한 차례 더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경기가 이만큼 나빠지고 있는데 안 내리는 것도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든 경기를 막아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라서 쉽지 않을 거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와,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앞으로 몰려올 것 같아요. 경제 폭망이란 말은 그냥 단순한 많이 툭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 많이 툭 떨어지는 게 오래 갈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술술 새니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재산세며 종합부동산세며 건강보험료며.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겠는데 움직일 곳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때문에 이 시기에는요, 각자 도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리하게 창업하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내가 거기서 각자 도생의 발판을 닦는다는 심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변해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 방법으로는 지금 살아나지 못하거든요. 워낙 극악한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국밥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국밥을 급속 동결시켜서 인터넷으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 상대를 우리 지역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팔고 있는 거죠. 이처럼 뭔가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생겨야 돼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일본산 불매운동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비집고 애국심 마케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생존 마케팅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죽기 살기 마케팅이죠.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시기, 내우 외환의 이 시기에는요, 각자가 도생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도생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내가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지 도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여기저기 정보에 어떤 주목하면서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든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든,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을 하고 있든 누구든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또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국밥집을 하니까 육수점검 또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에 얼마나 충실했을까요? 네, 이 정도면 진짜 충실한 것 같아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그대로 배어납니다. 저는 그래요. 기본을 갖춰 놓으면요, 아무리 큰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저는 뚫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그 위험이 닥쳐왔을 때 아이고 뭐니나 해버리면 쉽지 않거든요. 그럴 바에야 왈테면 와봐라, 옳테면 와봐라 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또 네, 맛있습니다. 밥을 말았는데도 육수의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반찬도 점검을 해봐야죠. 어묵이고요, 부추 양파 무침이고요,
맛있다. 깍두기입니다. 씹는 소리 들리시죠? 아삭아삭 하는 소리요. 맛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잘 먹어야지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고요. 또 이게 또 잘 먹는 게 맛있다는 증거잖아요. 가게도 잘 될 거다. 뭐 이 정도면 손님들도 많이 와서 즐겨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먹고 나니까 배가 든든하면서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어제 매출이요. 어제 매출은 매장의 매출이 많았습니다. 그제 매장이 없어서 그런지 어제는 매장에서만 40만 원이 넘었어요. 40만 원.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도 좀 적었어요. 적었지만 계속 주문이 있었고요. 또 전화 주문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은 52만 8천 원을 했어요. 많이 했죠? 사실 그제만 하더라도 30만 원대 겨우 넘어서 또 아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은 50만 원대를 또 훌쩍 넘어버리고 참 장사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옛날에는 초기엔 제가 1위 1비 했어요. 근데 요즘 1위 1비 하는 것보다가 뭐가 부족한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또 경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려고 하면 자기 실력 길러야 되는 거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또 변화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도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또 늘 건강하게 그렇게 쭉 밀고 가시면 대박도 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활기찬 하루 되시고 대박 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